피 한 방울로 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구의 심장을 먼저 지켜야 하냐고 묻는 밤이었는데요. 그 밤 이후로 은호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종에 새겨진 숫자 하나, 공방 수첩에 남아있던 날짜, 복지기관 기록 속 비상 호출 내역, 그리고 새벽에 떠돌던 사실묵은 기사까지.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쉼없이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새로 끼어든 건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예정됐던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만들었고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순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은호야, 나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 집이 도와준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취소를 했다잖아. 순이는 마치 자신이 공여자를 취소시킨 것처럼 죄책감에 휘청였는데요. 순이 입장에서는 그 집이라는 말 안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래전 빚, 식당 살려준 도움, 그리고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까지요. 은호는 순이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간 이식은 생명 걸린 문제예요. 처음 마음 먹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섣불리 누굴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은호 입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한 집이 떠올랐습니다. 진석과 성희의 집이었고 성재의 집이었고 영나가 자라난 그 집이었는데요. 최근에 오가던 말 속에는 늘 병원, 이식, 도와준다 같은 단어가 섞여 있었고 그 단어들이 오늘 전화를 계기로 한 군데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집이었을까? 그 집이 우리를 도우려 했었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 집을 도우려 했던 건가? 질문은 끝없이 길어졌고요. 한편 진석의 집 식탁에서는 전혀 다른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성재를 향해 쏘아붙였는데요. 너 같으면 시원하겠냐? 아들놈이 이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성재는 정면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등신짓을 한 게 뭐예요? 사람을 도우려 한 게 잘못이면 앞으로는 회사 숫자만 보면서 살까요? 진석은 더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기 옷으로라도 산을 넘어봐야지. 믿어야 본전이란 말도 모르냐. 감정에 휘둘려 계좌부터 열어준 건 누구야? 옆에서 성희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한 번 도와주겠다고 말이 나간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뒤로 빼면 우리가 더 궁색해 보입니다. 진석은 성희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다고? 이거 다 어머니가 쏴주셨겠지. 자꾸 밖으로 돈 쏘는 거 나 모를 줄 아냐. 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성희는 오래전부터 죄책감과 보상심리를 돈으로 해결하려 했었는데요. 그 돈이 이번에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고 대신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잃게 만들었는지 언젠간 우리도 계산해야 될 날 올 거예요. 이 식탁 신경전은 첫 번째 큰 클라이맥스였는데요. 진석, 성희, 성재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그 책임의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은호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제 방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회사 이름 말고 제 이름으로요. 그 말은 반항이라기보다는 선언이었고요. 성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여자가 취소됐다는 연락 뒤에 감춰진 진짜 사정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대신 다른 후보를 찾는 중인데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닌 건 아는데 이렇게 숫자로만 말해지면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성재는 우연히 은호와 마주쳤습니다. 순이와 함께 뛰어오듯 병원에 도착한 은호는 숨이 거칠었는데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성재 씨도 여기. 성재는 짧게 인사하고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먼저 말해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공여자 취소됐다는 거 나도 오늘 알았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제가 한 적 없죠. 제가 부탁하지 않은 일 가지고 미안해하지 마요. 누구도. 이 말에는 서운함, 상처 그리고 가려진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또 자신의 집 사정 때문에 이런 일에 뛰어들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장면이 두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엇갈린 채 같은 복도를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요. 한편 지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숫자도 수술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근호의 표정이었는데요. 지금 저 얼굴이면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구나. 지혁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의 식당에는 아직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테이블 위엔 설거지가 덜 끝난 그릇이 방치된 채였고요. 지혁은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들어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지혁아, 이걸 내가 다. 지혁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여 국물보다 마음이 먼저 식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그릇부터 비워놓으려고요. 순이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맨날 그런 소리 했었는데. 일이든 마음이든 쌓아두면 냄새난다고요. 순이는 그제야 조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요, 그 집 도움받으면서 늘 불안했었어. 그 집이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대가 치르라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해도 선뜻 못 받겠더라고. 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움이 빚이 되는 순간 사람 사이가 엉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빚 아닌 도움만 내보려고 온 거고요. 이어서 지혁은 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같이 걷자고 했던 거 유효하죠? 은호는 한참 후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병원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잠깐은 괜찮을지도. 이 짧은 문장 속에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말과 그래도 혼자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었는데요. 지혁은 그 미세한 균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병원 앞 편의점 쪽에 있을게요. 천천히 와요. 그 사이 영나와 지화는 공방에서 받은 숫자와 사진을 다시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어린 시절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엄마 말로는 일하러 온 사람이 잠깐 제 손을 잡고 멀리 데려갔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종소리가 잦고 나서 오히려 안심이 됐거든요. 지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손이 혹시 익숙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영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숙했다기보다 나랑 닮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죠? 어릴 때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지화는 이 대답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종 장식 2개를 같은 날 주문했던 기록, 둘 중 한 아이라는 장인의 기억, 그리고 어린아이 필체로 적힌 같이 찾자 라는 메모. 이것들을 엮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지화는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영나씨, 우리 이 얘기 은호 누나한테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확인해야 할 사람 분명히 셋일지도 몰라요. 이때가 세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출생의 비밀, 잃어버린 아이, 잃게 만든 어른, 그리고 서로 닮았다고 느끼는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진실 가까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어 결국 네 사람은 병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은호, 지혁, 성재, 그리고 조금 뒤에 합류한 영나와 지환까지. 상황은 어수선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차분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 문제는 당장 내가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절차를 빨리 당기는 건 도와볼게요. 병원 쪽에 말은 해뒀습니다. 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성재씨, 저 공여자 얘기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아니고 그걸로 사람 관계가 엉켜버리는 거 이제 좀 지쳤거든요. 지혁이 그 말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누가 누구를 살리냐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지킬 사람만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호야, 넌 엄마 지키면 되고, 성재는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부터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내가 내일도 숨 쉬면서 일할 수 있게 옆에 있으면 되고요. 이 솔직한 정리가 네 번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고 각자 지킬 사람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용기 있는 태도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 종, 메모, 그리고 오늘의 병원 기록까지. 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구 피 때문에 살아났는지,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언젠간 다 정리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 편에 서 있을게요.
그 사람들 안에는 순이가 있었고 강호가 있었고 지역과 성재 그리고 아직 정확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영락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고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정면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날로 이어지게 됩니다.